신먹수. 자, 6강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이 복소수래. 어떤 숫자인가봐. 어떤 수를 배우나봐. 즉 새로운 수를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을 보면은 허수라는 것도 배우고 복소수라는 것도 배우나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수를 배우면 항상 연산이 되지 않으면 수라고 하지 않죠. 그 새로 배운 수를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나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수를 배운다라는 거는 뭐가 계속 개념이 확장이 된다는 건데 수에 대한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야. 뭐가 확장이 된다? 자, 수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중딩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순간이야. 자, 그럼 수가 확장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수체계부터 한번 거슬러 가보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알고 있던 수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중딩 때지, 그지? 중딩 때. 자, 그런데 고딩 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수 체계가 바뀌어. 자, 중딩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수는 모두 이수지, 그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이수야. 무슨 수야? 그래,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 그 실수를 조금 더 쪼개보니까 뭐하고 뭐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 하면 유리수고, 둘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잖아. 맞아? 좀 더 거슬러 가보면은 유리수는 뭐로 구분이 됐었니?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됐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오케이? 자, 그럼 정수는 뭐로 구분됐어요? 자연수와 영과 음수. 그지? 음의 정수로. 그지? 이렇게 구분됐었죠. 맞아?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와 유한소수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 자, 이렇게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럼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이게 나와야 돼. 자, 그럼 요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 요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고딩 때는, 자, 일단은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얘기를 하면 얘를 다 포함하는, 오케이? 실수도 다 포함하고, 오케이? 실수가 아닌 수가 탁 등장을 하게 돼. 그게 허수야. 허수. 자, 이제 허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실수하고 허수 있지? 이 실수하고 허수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붙이게 되는 거야. 수가 확장이 되는 거야. 뭐라고 붙이냐면, 자, 그게 드디어 이 단원의 제목인 복소수. 자, 이렇게 수체계가 기존의 우리의 실수에서, 기존의 이 실수에서 허수가 붙게 되고 실수하고 허수하고 합쳐서 통틀어서 복소수라는 더 거대한 수체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요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각각 허수가 뭔지 복소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얘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뭐라고?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자, 그런 수도 숫자로 인정을 하자라는 것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충격적이지,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2차 방정식은 풀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그렇죠. 근의
공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지. 그죠? 그럼 풀면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요 루트 속에 음수가 나오는 거 그지? 음수가 나오는 수는 무시를 했단 말이야. 자, 얘는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 자, 이게 중학교 때까지의 사고방식이었어. 왜? 실수는 제곱에서 음수가 나오는 일다에는 결코 없거든. 그죠? 그래서 요 루트 속을 우리가 따로 꼽아서 뭐라고 불렀으며 판별식이라고 불렀으며 판별식이 양수면은 이 근은 실근이 1개, 2개, 판별식이 0이면은 실근이 2개인데 같기 때문에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고 불렀고 저 루트 속이 음수면은 에이 그런 실수가 세상에 어딨어 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뭐는 없다? 그렇지. 실근은 없다. 자, 실수인 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자, 루트 속이 음수가 되는 녀석이 분명히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분명히 존재성은 있는데 얘는 실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애서 무시를 했고 지나왔으나 마냥 무시만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터진 거야. 결국은 얘도 이제 숫자로 인정을 해주자 라고 이제 일이 터진 거야. 오케이? 이제 홍길동을 자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러니 대단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는 수학을 계산할 때 이 루트 속이 음수가 되는 수, 오케이? 얘를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 실수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가 없이는 뭐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얘가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를 숫자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게 되면 당장 보더라도 잘 봐봐. 2차 방정식은 근이 그동안 실근 그러면은 없기도 하고 2개 있기도 했는데 이게 실근이 아니라 그냥 근의 개수라고 해버리면은 무조건 2개가 되는 겁니다. 왜? 음수 나와도 그냥 2개 이거를 숫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통일성이 생기는 거지. 2차 방정식이 그는 무조건 2개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우리 3차 고차 방정식 배웠잖아. 그지? 그럼 n차 방정식에 실수근이라고 제한만 풀어버리면 실수라는 말만 풀어버리면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 n개가 된다라는 오케이? 이런 규칙성이 딱 일관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우리의 그 유명한 할아버지 가우스 할아버지가 증명을 한 거야. n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닥치고 n개야 얘들아 하고 가우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증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이런 해괴망측한 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세상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점 이해해주고요. 그래서 시작은 허수의 인정의 시작은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자, 이런 거를 숫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이런 녀석들. 그치? 자, 이런 녀석들을 이제 수로 받아들이는 거야. 수로 인정. 그래. 할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인정. 근의 공식 때릴 때마다 나오니까 더 이상 무시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은 이름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뭐가 생기면은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얘를 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수는 다 실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새로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 허수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보니까 자, 얘가 이제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 그치? 뭐와 대비해서 이 녀석과 대비해서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봐봐. 실수는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왜 리얼 넘버라고 부릅니까? 실수를. 실수는 리얼 넘버의 약자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 이유는 수직선상에 오케이? 이렇게 눈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분명히 보여 이렇게. 파이도 보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 3도 보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도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수직선상에 딱 찍을 수 있으니까 리얼 넘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런데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아셔야 돼. 오케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직선상의 절대점, 절대반지 같은 거야. 0. 기가 막힌 녀석이죠. 그죠? 자, 쟤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 녀석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양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선상의 절대점, 얘보다 왼쪽에 찍히는 점, 그지? 찍을 수가 있으니까, 점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음수라고 불렀던 거야. 즉 수직선상에 표현 가능한 수는 특징이 양수와 음수, 0, 즉 부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호를 가지는 게 특징이야. 오케이? 그게 실수가 가지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보자. 수직선상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두 점을 생각해보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생각해보면 위치를 찍기 때문에 얘가, 이 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느냐 혹은 이 점은 얘보다 왼쪽에 있느냐, 즉 좌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좌우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게 수직선상에 표현 가능한 실수의 특징입니다. 엄청난 특징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녀석, 우리가 인정한 이 녀석은 수직선상에 표현이 불가능한 애야. 뭐라고? 수직선상에 점으로 찍을 수 없는 수라고. 찍을 수 없는 수. 방법이 없어요.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 자,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는 뭐 어디에 있는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자리들은 다 누가 이미 조밀성, 연속성으로 누가 다 채우고 있지? 연속성으로. 그래,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빈틈이 있어 없어? 빈자리 없이 다 채웠단 말이야. 빈자리 없이 다 채웠으니까 실수가 아닌,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아닌 이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라고. 오케이? 빈자리가 없어.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인정하기로 한 이 허수란 녀석은 수직선상의 표현이 불가능한 수야. 오케이? 즉 허수는 수직선상의 표현이 안 되는 수라고. 안 되는 수. 아셨습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의 표현이 안 된다라는 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허수, 허상의 수다. 그래서 imaginary number라고 부릅니다. 실수는 real number고, 그지? 얘는 real이란 말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런 뜻이고, imaginary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상상 속에 분명히 인정은 하고 존재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자 봐봐.
허수는 수직선상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말이 뭐를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수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찍으면은 부호를 가지고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며. 그지? 부호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소관계는 두 녀석들의 위치관계가 좌우. 맞죠? 그러면은 허수는 수직선상에 찍을 수 없다면은 뭐가 불가능한 거야? 두 가지 외워보세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허수는 뭐가 없다? 부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수야. 오케이? 두 번째는 대소에 관한 개념이 없다고. 아예. 즉 허수 두 개는 누가 크고 누가 작다란 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수직선상에 못 찍으니까. 누가 얘들 수직선상에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냐, 이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또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인지 0의 왼쪽인지 찍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허수의 대표적인 성질은 실수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허수에서는 부호를 따져 안 따져? 못 따져. 대소를 따져 안 따져? 못 따져.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자, 허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며, 이 녀석은 부호도 없고 두 수 간의 대소 관계도 존재하지가 않아.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제 이름까지 붙여줬으니까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까? 오케이?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허수를 표현하는 단위를 하나 붙여주자는 거야. 왜? 실수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를 들면 1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1cm랑 1m는 분명히 다르지. 왜? 단위를 붙여주니까 우리가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수는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니까.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는데 실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지? 허수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수를 구분하는 허수 단위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imaginary number를 대표하는 I 첫 글자를 따서 I라고 명명하기로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I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허수를 표현하기 위한 실수와 구분하기 위한 이 단위 I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오케이? 그 수를 I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뭐 하게 된다? 약속, 정의하게 되는 거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지. 우리가 자 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허수 단위는 정의가 뭐냐면은 I라고 부르고 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 숫자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곱하면은 2가 되는 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분명히 루트 2도 있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둘 다 실수지, 그지? 그러니까 실수니까 부호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부호가 존재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1이 되는 수, 그러면은 이렇게 수의 규칙적으로 보면은 봐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고, 그럼 얘를 두 번 곱해봐야 마이너스는 뭐가 돼서 양수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네. 그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분명히 맞아.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 그런데 얘는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허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있지 이렇게 썼다 뿐이지 얘는 양수라고 부르지 않아. 그냥 저기요를 달고 있는, 수식에 의해서 저기요를 달고 있는 녀석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양수다, 얘가 음수다 이렇게 읽으면은 큰일 나. 얘는 음수가 아니야. 그냥 식의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풀려지는 애들 뿐이야. 그런 애들일 뿐이라고. 아셨죠?
얘가 크니 하면은 모른다고. 그런 거 없다고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자체를 묻는 게 빠가야. 무슨 말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를 허수 단위라고 둬도 되고 사실은 얘를 허수 단위라고 둬도 돼. 상관없어. 왜? 정의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그냥 얘를 위에 거 얘를 허수 단위 i라고 그냥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셨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밑에 거를 허수 단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i가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야.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아셨나요? 자, 쟤를 우리가 앞으로는 허수 단위 i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셨나요? 뭐라고?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된 애 중에 얘를 앞으로 i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잘 봐봐. 얘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얘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우리가 그냥 i라고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루트 2i 이렇게 쓸 거야. 아셨나요? 그럼 얘는 봐봐. i가 붙었으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겠구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겠구나. 제곱하면 얘는 2,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구나. 자, 이렇게 읽자라는 거야. 기호를. 아셨나요? 자, 계속 해보면, 자, 루트 마이너스 5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고? 루트 5i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봐. 루트 속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건 앞으로 허수이기 때문에 허수 단위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마이너스 21. 이렇게 쓰지 않고 얘는 전부 다 21, 루트 21i라고 쓰고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1이 되는 수.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허수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다. 그래서 허수 단위. imaginary 단위는 뭐라고 쓰면 돼? 유닛. 자, 요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수 단위, 허수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i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 별표 치세요. 너희들이 잘못 오개념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허수하고 복소수를 구분을 잘 못해. 특히 복소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허수는 봐봐. 허수는 말한 것처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 그치? 이런 거야, 이런 거. 허수 단위를 써서 표현하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허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허수입니다. 얘는 뭐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수야. 맞죠? 제곱해보세요. 그러면은 2i 곱하기 2i니까, 자, 숫자끼리 곱하면은 4. i가 두 번 되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즉, 허수 단위, i가 붙은 수는 다 그냥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런데 복소수는 뭐냐면, 잘 보세요. 복소수는 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AB가, 요거 밑줄 보세요. AB가 실수일 때, 오케이? A 더하기 BI 꼴의 수를 복소수라고 정의하자라는 거야. 자, 뭐라고 복소수가? 복소수는 정의는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실수 더하기 실수 뒤에 허수 단위 붙은 거.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앞으로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2 더하기 3i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i 오케이? 5 마이너스 3i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실수 더하기 실수의 허수 단위 i가 곱해진 것. 자, 얘를 복소수라고 부르고, 자, 요 앞에 부분 파트는 분명히 실수죠. 그래서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즉, 복소수 하나의 이 숫자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자, 얘는 분명히 허수라고 가르쳤습니다. 허수를 표현하는 그 앞에 실수 있지. 허수를 표현하는 그 앞에 실수를 우리가
허수를 표현하는 부분이라 해서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실수 파트, 허수 파트인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허수 부분이 허수인 줄 알아. 아니야. 허수 부분은 I 앞에 곱해진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얘도. 정확하게 정의를 아셔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이 돼? 자, 여기서 질문. 자, 이는 실수입니까? 복소수입니까? 자, 얘는 실수기도 하고 복소수이기도 해요. 오케이? 이가 복소수가 아니라고 우기는 아이들은 앞으로 큰일 날 애들이야. 이는 복소수 맞아. 복소수가 아니고 복소수라고. 자, 내가 왜 그러냐면 봐봐. 아까 전에 맨 처음 강의에서 복소수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실수와 허수로. 맞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더 큰 실수보다 더 큰 개념이야. 실수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아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잡아. 복소수는 정의에 의해서 A 더하기 BI인데 얘가 뭐이면 되고 실수면 되고 얘가 뭐이면 돼? 실수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2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2 더하기 0i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2도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오케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는 다 복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루트 5도 복소수야.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0 곱하기 i지. 그지? 자, 이럴 경우에 잡아. 실수분은 이 복소수의 실수분은 마이너스 루트 5고 허수분은 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 복소수는 기존에 알고 있던 실수하고 똑같이 생겼을 뿐이라고. 오케이? 하지만 개념 자체는 이 수도 분명히 실수도 복소수 중에 일부다. 이렇게 복소수가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아셨나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B가 0이 아닌 경우, 즉 뭐라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경우 있지.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통틀어서 허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경우를 허수라고 부르고, 오케이? 특히 허수 중에 A가 0이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를 순수한 허수에서 순허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정의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잡아. 다시 보면은, 자, 복소수는 모든 수를 다 복소수라 그래. 실수건, 허수건. 그지? 여기 실수건, 허수건, 모든 수를 다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실수는 복소수 중에서도 A 플러스 BI 중에서도 특히 요 부분, 그지? 허수 부분인 B가 0인 경우, 오케이? 0인 경우를 실수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허수는 A 플러스 BI에서 얘가 0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우지. 그지? 얘가 0이 아닌 경우. 즉,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경우를 싸그리 허수라 부릅니다. 허수. 그럼 예를 들면 허수는 2 플러스 2i 또는 루트 3 마이너스 i 이런 거 다 허수라 부른다고. 아셨나요? 싸그리 다 허수라고 불러. 자, 허수 중에 특별히 A가 0인 경우, 오케이? 즉 실수 부분이 0인 경우야. 그럼 얘는 눈에 탁 띄잖아. 그냥 얘가 0이 돼 버리니까 그냥 3i 마이너스 루트 3i 뭐 2i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거지. 그지?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으니까 얘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아셨나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용어를. 그래서 복소수는 0도 복소수야 아니야. 맞아. 0 플러스 0i잖아. 그지? 마이너스 5도 복소수 맞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0i라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2 플러스 3i는 허수라고 부른다. 허수. 오케이? 허수라고 부르고 그냥 3i는 순수하게 허수 파트만 있으니까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부르는 복소수는 뭐다? 복소수가 뭐니? 그러면은 a 플러스 bi로 쓸 수 있는 모든 수. 여기에서 a는 뭐고? 실수고 b도 실수. 자, 요렇게 표현 가능한 수는 앞으로 싸그리다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는 다 복소수야.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복소수야. 되죠? 이게 가장 큰 수체계. 그러니까 모든 수는 다 이제 복소수야. 자, 그 중에 특히 b가 0이 아닌 경우야. 그죠?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경우지. 그지?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경우를 뭐라 부른다? 허수라고 부른다. 앞으로. 아셨죠? 허수라 부른다. 그 다음에 허수 중에서도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 돼버리는 경우지. 그지? 예를 들면 OI. 그럼 얘는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뭐라 부른다? 순허수라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이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요 i를 뭐라 부른다? 허수 단위라 부른다. 그럼 허수 단위는 뭐랑 같다? 루트 마이너스 1과 같다. 루트 마이너스 1.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정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는 암기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용어는 반드시 암기죠. 자,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켤레 복소수.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들면 3 플러스 루트 2i와 3 마이너스 루트 2i를 보면은 오케이? 두 개가 자, 보세요. 실수 부분이 둘 다 얼마입니까? 둘 다 3이죠. 그죠? 허수 부분은 써보세요. 자, 예의 허수 부분 얼마입니까? 루트 2라고 해야지 정상인입니다. 지금 예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지. 그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 실수를 i 단위,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실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좀 정확하게 외웁시다. 허수 부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는 진짜 무식한 애들이야. 오케이? 자, 그럼 허수 부분이 지금 부호가 어때? 허수 부분이 부호가 다르지, 그지? 허수 부분이 부호가 다르다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일 때 잘 들어보세요. 얘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또 얘는 얘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나요? 자, 두 개는 서로 켤레 복소수인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3 플러스 루트 2i는 3 마이너스 루트 2i의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약속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보기 1번 한번 봅시다. 자,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6i고요. 얘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5입니다. 허수 부분이 0이잖아. 아셨나요? 정확하게 정의대로 구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뜬금없이 웬 켤레 복소수냐? 뜬금없이. 자, 그럴 때, 자, 봐봐.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는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는 즉 예를 들면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쓰는 거지? 그래, a 마이너스 bi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면, 자, 봐봐. 이 켤레 있지, 켤레. 얘가 우리 한글이야.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즉 짝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지?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루는 그런 대상의 앞에 켤레를 붙이잖아. 켤레, 그지?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구두 한 켤레, 뭐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얘의 근을 찾고 싶어. 그럼 인수분해 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자, 얘의 근은, 자, 실근은 뭐가 나와? 얘가 실근이라고. 자,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허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나요? 자, 여기에서 봐봐.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자, 이렇게. 자, 허근이 나올 때는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올 때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얘만 나오고 다른 실근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허근이 나오면은 무조건 켤레 관계의 두 허근이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 부부처럼 항상 같이 나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위에 본 것처럼 3차 방정식 실근이 한 개란 말은 허근이 한 개다 이런 거 없어. 무조건 허근은 켤레 관계로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자, 5차 방정식 있어요. 오케이? 자, 얘가 실근이 한 개라면은 켤레는 무조건 짝짝이에서 두 개에서 켤레근이 두 개, 또 두 개.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허근이 나올 땐 항상 뭐가 있다? 켤레근이 무조건 근이야. 켤레근이 무조건 근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다항식이야. 어떤 다항식 fx는 0이 있는데 한 근이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걸 알아. 그러면은 무조건 얘의 켤레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찾아낼 때, 오케이? 다항식을 찾아낼 때, 식을 쓸 때 무조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쓰게 돼 있다고. 예를 들면 얘들아, 이 fx는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수정리 이미 배웠잖아. 그치? 무조건 2차.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근이면은 얘도 무조건 근이라니까? 무조건 근이야. 오케이?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자, 그러면은 얘가 근인 것만을 통해서도 얘가 무조건 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일단 두 근을 안 거잖아. 알파, 베타. 그지? 그럼 우리가 방정식 근을 알면 방정식 쓸 수 있죠. 맞아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더하면은 마이너스 2죠. 자, 두 근에 곱할 수 있겠니? 켤레기 때문에 합차란 말이야.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뒤에 거 제곱. 자, 얘는 제곱하면 정의가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라며. 맞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 되니까 얘가 4죠. 그러니까 봐봐. 얘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인수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무조건 인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식을 뽑아내는 거라고. 아셨죠? 그만큼 어떤 근이 복소수근을 가지게 되면, 오케이? 복소수근 중에 허수근을 가지게 되면 어떤 다항식이 문장 자체를 외우고 계세요. 다항식이 허수근을 가지게 되면, 오케이? 반드시 켤레 근도 가지게 된다. 자, 요 성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켤레 근이라는 걸, 자, 켤레 복소수라는 걸 배우는 거야. 아셨죠? 아, 참, 한 가지 말 안 했네요. 자, 다항식이, 뭔 다항식이야?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허수근을 가지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지는데, 그때 개수는, 오케이? 요거 빠뜨렸습니다, 선생님이. 개수는 반드시 실수여야 돼. 오케이? 실수 개수일 때. 자, 그럴 때 얘가 허수근을 가지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ix의 제곱 i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2 플러스 i 3i였어. 그럼 이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개수가
허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근데 개수가 실수면은 얘가 근이면 무조건 얘도 자동으로 근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만큼 자,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어떤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하면 Z는 실수 더하기 실수 i죠. 그죠? 자,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기호로 Z 위에 이렇게 짝대기 Z 바, 오케이? 바 영어로 Z 바라고 그냥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허수부, 그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라고 이 녀석과. 오케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Z가 5-3i야. 그럼 Z바는 5 플러스 3i죠. 그럼 잡으세요. Z바에 또 바하면은 다시 5-3i가 되는 거죠. 또 바하면은 5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 계속 호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를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잡아. 노트라고 돼 있지? 자, 무심하게 조그맣게 노트라고 써놨는데 이게 조그맣게 노트라고 쓸 성질일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오케이? 자, 봐봐. 어떤 복소수 중에 우리가 얘들아 복소수는 다 이런 걸 다 복소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허수부가 0이라고 봅시다. 허수부가 0인 걸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 그치? 자, 그러니까 봐봐. 어떤 실수 더하기 0i. 자, 이런 복소수라고. 맞아요? 그러면 얘의 켤레는 뭐가 돼? A. 허수부의 부호 반대인데 0의 부호 반대고 자식이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기호 보면은 어떤 복소수가 그 켤레 복소수와 같다라는 말은 보자마자 제 복소수는 실수이다 라고 못 읽으면 이제 또 바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무슨 말이 돼?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실수라고 읽으셔야 돼. 다시. 자, 어떤 복소수와 켤레가 같다라는 이 기호 자체는 저 Z가 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마무시한 중요한 기호입니다. 아셨죠? 다시. 앞으로 우리가 복소수 Z는 실수, 얘를 우리가 허수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Z는 실수, 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다? 무조건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를 정의했으니까 연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숫자가 연산이 안 되면은 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복소수의 연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는 복소수는 부호가 있다 없다. 부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두 번째, 대소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착각하면 안 돼. 3 플러스 2i랑 3 마이너스 2i랑 얘가 크다? 이거는 미팅이야, 미팅. 오케이? 대소관계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고. 똘. 오케이?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두 번째, 복소수 상동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복소수의 유일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뭐 어려운 말이고요. 자, 그냥 우리가 어떤 수의 상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이미 하나 배운 게 있어. 첫 번째 뭐냐면은 무리수 상동이라고, 무리수 상동이란 걸 배웠고요. 두 번째, 복소수 상동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즉, 복소수 상동하고 유리 상동의 개념이 뭐냐면 유일하다라는 얘기야. 유일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2 플러스 루트 3이, 오케이? A 플러스 B 루트 3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단,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자, 요걸 외워야 돼. 자, 유리수려면 A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고, B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유리수면 백날 곱해봐야, 얘가 유리수면 백날 해봐야 얘가 얘를 못 만들고 얘가 얘를 못 만들기 때문에 유리수 파트끼리 같을 수밖에 없고
무리수 파트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자, 이게 나중에 좀 더 뭐 벡터로 확대되고 뭐 그러면은 이게 유의성이 뭘 뜻하는지는 알 텐데,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숫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2 플러스 루트 3i라는 숫자는 얘가 유리수고, 유리수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자, 복소수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고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두 개 같아지려면, 오케이, 조건이 a, b, c, d가 실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오케이? 얘가 실수라면 얘는 실수부끼리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 얘가 실수기 때문에 얘가 얘를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들어. 실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아무리 i에다가 곱해봐야 다른 거를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아셨죠? 뭘 배워야 되냐면, 무리수 상동에서는 개수가 무조건 전부 다 뭐 유리수가 돼야지 동일한 무리수를 못 만들고, 복소수 상동에서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여야지 다른 허수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BCD가 실수일 때 두 개가 같으려면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정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이 복소수가 0이 된다는 말은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요. 오케이?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수밖에 없다. 얘도 충분히 정성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조건은 반드시 암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실수 XY야. 근데 얘랑 얘랑 같대. 오케이? 복소수지. 그러면 실수 파트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 허수 파트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수 파트가 같아야 되고 허수 파트가 같아야 됩니다. 허수 부분이. 됐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본격적으로 복소수를 사칙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똑같아. 봐봐 얘들아. 2 플러스 3 루트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랑 계산하면 너희들 어떻게 계산했니? 자, 유리수 파트끼리 계산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무리수 파트끼리 계산했죠. 오케이? 당연히 할 줄 알지. 동일한 겁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섞일 수 없는 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계층에 있다고 보면 돼. 그냥 직관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봐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3 플러스 2i랑 두 개를 더해달래요. 그럼 이쪽 동네에 있는 실수 파트랑, 오케이?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섞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수부끼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허수부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i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쉽습니다. 자, 곱셈 한번 봅시다. 곱셈. 곱셈도 똑같아요. 그냥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i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2 플러스 3i랑 2 플러스 2 마이너스 2i. 자, 해보면은 전개해보세요. 이렇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자, 얘는 플러스 6i. 얘는 마이너스 6i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음수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4는 기호를 달고 있을 뿐이야. 연산상. 아셨죠? 그럼 잘 봐. 얘가 4 플러스 2i. 그 다음에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 플러스 2i. 자, 요런 복소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나누기 보세요. 나누기. 동일해. 무리수 생각하면 돼. 그냥 i를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얘가 i를 기호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만약에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7x 이렇게 했잖아. 거기에 그냥 i가 하나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단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모 유리화라고 했었지. 2 플러스 루트 3분의 4 하면은 어떻게 했니? 유리화하면은 1 되고 난 다음에 4에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계산을 유리화 해놓고 끝낸 거 기억해? 자, 얘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2 플러스 3i랑 오케이? 분의 4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와 같이 호수가 그지? 호수가 분모에 있을 때, 분모에 호수가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주변이랑 또 연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 봐봐. 얘를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 분모를 유리화를 할 때 부호 반대, 무리수의 부호 반대를 곱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켤레를. 아셨어? 그러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니야. 늘 하던 짓이야. 그럼 보세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따라서 13분의 8 마이너스 12i. 자, 그래서 분모 실수화라는 용어는 없는데 그냥 얘가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꿨고요. 허수를 실수로 바꾸니까 분모를 그냥 실수화 해놓고 계산을 끝낸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분모 실수화는 어떻게 한다고? 켤레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준다. 아셨죠? 자, 나머지 연산 성질도 우리가 그냥 문자로 봐버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싸그리다 성립합니다. 싸그리다 성립에. 그 다음에 0으로 나누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복소수에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복소수다.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얘들도 다 복소수끼리 연산하면 다 복소수란 얘기야. 당연하죠. 제일 큰 수가 복소수인데 뭐. 오케이?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런 것도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연산까지 다 정리했으니까 음의 실수의 제곱근. 그치? 자, 3의 제곱근이 뭐였죠? 3의 제곱근. 그럼 얘는 양의 실수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양의 실수. 자, 지금까지는 제곱에서 양수 되는 것만 했으니까 요건 것만 얘기했단 말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허수 단위 i, 즉 허수까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제 얘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이거 되는 거 구하는 거지. 그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지?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인데 이 마이너스는 내가 마이너스로 부를 뿐이지 음수도 아니다. 음수 아니라고 그냥 마이너스로 부를 뿐이야. 자, 왜?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자,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수의 제곱근은 두 가지 이렇게 쓰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i 있겠고 정의대로 마이너스 i도 되는 겁니다. 맞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다시 제곱에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는 루트 7i와 마이너스 루트 7i. 얘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7, 얘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7. 항상 이제 음수 제곱근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얘기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허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연습을 해볼 텐데, 자, 먼저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하면은 루트 ab 이렇게 한 지붕 씌우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이때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조건이, 자, 이 조건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케이? 둘 다 양수일 때, 오케이? 따로 지붕이 있는 거를 한 지붕으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한 지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른 지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는 루트 속이 양수일 대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라고.
자, 그동안 신경 안 썼던 게, 자, 봐봐. 중학교 때는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는 일은 상상도 못 했단 말이야. 당연히 루트 속이 다 양수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연산을 했어요. 얘는 3 곱하기 한 지붕으로 합쳐서 루트 6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잘 보세요. 왜 안 되냐면 잘 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야. 그럼 내가 얘를 중딩 때의 습관을 못 버리고 한 지붕으로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했다 치자고. 그럼 얘가 루트 6이네. 맞습니다. 얘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대놓고 틀린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얘가 루트 3i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i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런 뜻이거든. 루트 3 곱하기 i란 뜻이고 얘는 루트 2 곱하기 i란 뜻이야. 그걸 줄인 거란 말이야. 숫자와 문자가 같이 쓰면은 곱하기란 거 아시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니까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얘는 어라? 두 번 곱해졌네? 두 번 곱해지면 정의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맞다고.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얘는 대단히 잘못 계산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루트 속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아예 이런 착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항상 루트 마이너스 3은 3i라고 써셔야 돼. 루트 3i. 루트 마이너스 2는 항상 루트 2i라고 쓰시면은 이런 일이 방지가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또 미안한 부탁이지만 어쩔 수 없어. 수학을 하려면은 외우셔야 돼. 자, 보세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 그런 다음에 한 지붕으로 쏙 들어갔더니 부호가 어떻게 됐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뚝 튀어나왔지, 그지? 자, 이 말은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일 경우에 i가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추가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어떤 식에서 이럴 때라고 한다고, 문제에서. 이럴 때. 오케이? 예를 들면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못 쓰면은 바보가 되는 거야, 완전히 바보가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야? 이거 1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 때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요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 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꼭 외워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얘는 2번은 어떻게 돼? 루트 3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양수고 양수니까 루트 6i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3번 보세요. 3번이 이 케이스가 아까 말한 그 케이스야. 루트 속이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나오고 두 개 곱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왜 그러냐면 루트 3i가 되고요. 얘가 루트 2i가 되니까 루트 6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봅시다. 자, 루트 3분의 루트 2i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럼 유리화하면은 3분의 3 루트 2i.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은 루트 3i의 루트 2인 거지. 그럼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면은 똑같이 곱해보면 어떻게 돼? 실수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3i 제곱이지. 잘 봐. 3i 제곱에다가 그럼 얘가 루트 6i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i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6번도 잘 봐. 어떻게 쓴다고? 루트 3i라고 쓰셔야 되고 루트 2i라고 쓰셔야 돼.
그러면은 i 동일한 거니까 약분됩니다. 그럼 얘가 3분의 3 루트 2 유리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외우라 그럴까? 한 김에 외웁시다. 자, 뭐 외운 놈은 나중에 위너가 되는 거고 안 외운 녀석은 뭐 나중에 루저가 되는 거지 뭐. 자, 보세요. 자, 5번이야 5번. 자, 봐봐. 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한 집은 딱 씌웠더니 또 부호가 반대로 탁 이렇게 됐대. 자, 아까 전에 뭐 했니? 루트 a 루트 b를 한 지붕 딱 씌웠더니 부호가 반대로 탁 됐다는 거지, 그지? 자, 이 경우에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분수야. 분수인데 딴 지붕 있는 거를 한 지붕을 딱 씌웠대.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랬더니 부호가 반대로 탁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얘는 봐봐. 딴 지붕인 거를 한 지붕으로 씌우거나 한 지붕인 거를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도 되죠. 똑같은 식이잖아. 합쳤더니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다 음수고 이 경우에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야.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야. 오케이? 자, 그게 5번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잘 봐. 지금 얘가 루트 마이너스 3에 루트 2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i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유리화를 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9분의 6이죠. 그럼 3분의 2에 i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단 말이야, 사실은. 그럼 잘 봐봐. 다른 지붕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지붕으로 합쳤잖아. 이렇게 한 지붕으로 합치니까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럴 때는 분모는 무조건 음수고 분자는 무조건 양수란 얘기야.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하세요. 암기. 자, 다시. 자, 보세요. 얘가 음수야. 그럼 곱하면은 두 개가 한 지붕으로 곱해주면 6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 붙는다고.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얘가 양수야. 그래, 한 지붕으로 합치면은 이렇게 되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붙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외워 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조건에서 이렇게 묻는다니까. 아까처럼 봐봐. 자, 예를 들면 이 말 뜻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1대 이렇게 묻는다고? 똑같이. 그런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간단히 풀어라. 푸세요. 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자,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AB가 실수. 참, AB가 실수.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자, 이거 보자마자 A는 뭐고 양수이고 B는 음수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풀면 어떻게 돼? A-B 이렇게 확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한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 자, 나누기일 때 한 지붕과 다른 지붕을 이렇게 쪼갤 때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부호가 바뀌면은 나누기일 때는 무조건 밑에 게 음수, 위에 게 양수야. 오케이? 곱하기일 때도 마찬가지야. 같은 지붕이 있다가 한 지붕으로 쪼갰을 때 부호가 확 바뀌어 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음수야. 오케이? 꼭 외우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번에서는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 오케이? 자, 기본 문제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그죠? 곱하는 거니까 3 플러스 어떻게 써야 돼? 루트 9i라고 써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얘가 3 플러스 3i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얘 바로 써보자. 4 마이너스 4i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는 계산해주면 되죠. 실수분기를 계산하면은 12죠, 12.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i 제곱이니까 플러스 12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호수끼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i, 얘는 플러스 12i 없어지네. 따라서 얼마? 24. 오케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i를 9번 곱하라는 말은 뭘 찾으라는 얘기겠어? 곱해 나가다 보면 그렇지. 규칙이
곱다라는 얘기지. 설마 진짜 9번 곱하라고 노가다 시키겠냐고. 무슨 말이 돼요? 자, 이 문제는 보면은 곱하다 보면 거듭 제곱을 하는 가운데 규칙이 발견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당연한 거야 그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거듭 제곱부터 해봅시다. 자, 거듭 제곱하는 것도 연습하세요. 자, 앞에 거 제곱 얼마, 뒤에 거 제곱 얼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2배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에다가 1-루트3i.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음.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곱한 거에다가, 그지? 제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 얘를. 맞아? 루트3 i. 그럼 곱해보면은 신난다. 자, 요거 이렇게 해보면은 실수끼리 하면 어떻게 돼? 루트3, 그 다음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루트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3. 오예.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 그러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요렇게 나오면은 마이너스 i, 요렇게 나오면은 마이너스 3i죠.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 4i네. 오케이? 뿅뿅. 한 다음에 마이너스 8i네. 오케이? 이게 왜 제곱이야? 세제곱이죠. 어라? 이거 세제곱 했더니 얘들아 마이너스 8i가 나와. 오케이? 그럼 잡아. 여기서 보세요. 루트 3 마이너스 i의 9제곱은 얘를 세제곱 했더니 그지? 마이너스 8i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지. 맞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i의 세제곱인 거지.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을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64 곱하기 8이니까 512? 그지 같네? 곱하기 i를 3번 곱한 거잖아. 자, 그럼 얘들 i를 3번 곱하면 뭐가 될까? i를 2번 곱한 데다가 또 곱한 거지. i 2번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지. 오케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i니까 어떻게 돼? 얘랑 하면은 512i. 자, 이렇게 결과. 자, 여기에서 하나 또 배우고 넘어갑시다. 참 할 게 많아, 복소수가. 자, 봐봐. 복소수의 허수 단위 i 참. 허수 단위 i의 주기성이야. 자, i의 주기성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맨 처음 i가 있었어. i가 있었는데, i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해.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정의에 의해서. 맞아? 이가 i 제곱이죠, 그죠? 얘는 i의 1승이라고 보고. 그러면 한 번 더 곱합니다. i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또 곱한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i가 되네. 그지? 거기다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여기다가 또 i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라 1 돼버리네. 맞죠? 자, 그럼 i를 또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1에다가 i 곱하니까 또 i가 되죠.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곱하면은 또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그치? 그래서 i는 잘 봐. 1, 2, 3, 4 하면은 5랑 얘랑 똑같게 되고 6이랑 2랑 똑같게 되고 3이랑 7이랑 똑같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다? 4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야. 거듭제곱의 지수의 주기가 4마다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암기 i를 4번 곱하면 1이다.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 질문 i를 98번 곱하면 얼마겠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i를 4번 곱한 게 무조건 1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4, 2, 8, 4, 4, 16 이렇게 하면 i의 96이지. 거기다가 i 제곱이 곱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1이지. 그래서 i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가 봐봐. i에서 2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i에서 4번 곱하면은 1에서 다시 i. 이렇게 주기를 4마다 뱅글뱅글뱅글 숫자가 로테이션 합니다. 허수 단위는. 아셨죠? 그래서 허수 단위 i는 주기가 4라는 거를 모르고 있으면 또 바보가 됩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 아셨지? 할 게 참 많아.
자, 3번은 뭐 같니? 분모에 써보니까 허수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세요,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켤레 곱하는 거죠, 켤레. 자, 그럼 켤레 곱하면은 어차피 합차잖아. 합차.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6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2i의 제곱이지. 그럼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분자는 켤레 곱하니까 완전 제곱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2i 제곱인데 마이너스 2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얘 곱하기 얘죠. 자,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 공식은 항상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으로 외워 버릇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 8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12i인데 12는 3, 4, 10이지? 그러면 4,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4번도 봅시다. 자, 얘를 2018번이나 곱하라는 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지? 얘는 뭐가 있다?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자, 그럼 얘부터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1-i분의 1 플러스 i. 자, 얘를 분모 실수화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거 완전 제곱이지. 그럼 잘 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0이지. 그지? 그 다음 곱하기 2배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i입니다. 콜? 자, 그러면은 i의 2018은 내가 i의 4제곱이 1이란 거 알아 몰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4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럼 2016이니까 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항등원 1이란 말이야. 1. 그러니까 i 제곱이랑 같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 i의 4제곱은 얼마다? 1. i의 4제곱은 1. 자, 6번, 6-3번 문제는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를 묻는구나 하고 떠올라야 되고, 어디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해야 돼? 그래. 이게 실수 xy라는 실수란 말이 없으면은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오케이? 뭘 묻는 문제다? 복소수 상동을 묻는 문제구나. 왜? 두 개 복소수가 지금 같대잖아. 그치? 그럼 복소수가 같다라는 말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실수부끼리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허수부끼리 같다. 자, 이럴 때 두 개의 복소수는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정의 내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1번은 땡큐 하면서 실수부, 허수부 묶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실수부끼리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허수부끼리 i로 묶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4x.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6. 됐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5 더하기 5yi랑 같아야 된다며.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3x가 3이란 얘기잖아. 따라서 x가 얼마? 1. 그 다음 얘랑 같아야 된다며. 그럼 x가 1이니까 10이죠. 12 5y랑 같아야 되니까 y는 얼마? 2.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xy는 뭐기 때문에 가능해? 실수 개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되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복소수 더하기 복소수는 복소수. 그럼 왼쪽 복소수랑 오른쪽 복소수가 같다니까 복소수 상등이지 뭐. 딱 보여야 돼. 자, 그러면은 실수화부터 합시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 오케이? 됐습니다. 얘도 2. 오케이? 그럼 얘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3.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실수 파트만 다 보면은, 자, 2분의 x, 얘는 2분의 y. 오케이? 허수는 마이너스 2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y. 오케이? 이게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5i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니? 그러니까 얘랑 같고요.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연립하면은 어련히 나올까? 됐죠? 자, 기본 문제 6-4도 중학교 때 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애들은 되게 흔한 문제지.
자, x가 2 더하기 루트 3일 때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니? 여기서부터 뭘 만들었다? 방정식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x-2는 루트 3이라 놓고 완전 제곱 이렇게 때렸죠. 그죠?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을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 정도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야. x가 1 플러스 2i래.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냥. 오케이? 2차 방정식 만들면 잘 봐. 얘를 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 제곱하겠죠. 그럼 잘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지.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라는 오케이? 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딱 탄생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잘 봐. 내가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했잖아, 얘들아. 2차 방정식. 뭘 이용해서? 얘가 2차 방정식의 근임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앞부분을 되게 성의껏 드러내는 그러면은 얘가 2차 방정식의 근이면은 얘도 당연하게 2차 방정식 근 아니야?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잖아.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5네.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 x는 이런 x를 가지는 애는 무조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5를 더하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내가. 그럼 이 값을 구하는 거는 뭐 장난인가? 그냥 나누면 되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우리 나머지 정리 괜히 배운 거 아니지? 그럼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이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4x 제곱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5x인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해주면 똑같지? 인정? 자, 그 다음에 얘도 2차니까 또 묶을 수 있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한 다음에 4로 묶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얘가 4x 제곱 맞고 마이너스 8x죠. 그럼 2x 해주면 되고 20 되죠. 마이너스 17 해주면 되잖아.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앞에 나머지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란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얘는 0. 어차피 얘가 0이라며. 그럼 얘도 0. 어차피 얘가 0이라며.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지. 그지? 따라서 2x-17만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러면 x 자리에 1 플러스 2i니까 2 플러스 4i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4i. 자, 이렇게 계산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연습 많이 하세요. 자, 2번 식꼬라지 보면은 얘가 뭐야? 그냥 합곱 묻는 거지. 대본에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통분하면 xy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인데 곱셈 공식 커트로 공부 안 했으면은 합곱 그냥 나와야지. 합, 곱.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니? 2지. 여기에서 곱하면은 합차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얼마니? 4죠. 4.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4분의 2 세제곱 8 마이너스 3, 4, 1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16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됐습니다. 자, 기본 문제 6-5도 어마무시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 오케이? 여기 적어 놓으세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 이럴 거 많아. 암기야. 당연히 암기야. 얘는 너무 중요한 성질이야. 연산에서. 자,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 자, 공식을 한번 뜯어보면 봐봐. 어떤 복소수에다가 어떤 복소수를 더하면 복소수지. 그치? 그치? 그러면 더한 다음에 켤레를 만드나. 오케이? 두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켤레를 만드나. 켤레 만들고 켤레 만든 다음에 더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보세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켤레를 만드나, 켤레 만들고 켤레 만든 다음에 곱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봐봐. 켤레를 꾹 눌러.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쪽 이렇게 걸쳐진다는 거야. 얘도 꾹 누르면 이쪽 걸쳐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자, 보세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지, 그지? 0이 아닌 경우야. 자, 나눈 다음에 켤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 꾹 내리면은 각각 위로 떨어져. 이렇게 우박 떨어지듯이 각각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자, 요 세 가지 성질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증명은 둘째 치고, 왜? 보이라는 이유가 뭐겠어? 외우라고 보이라는 거야. 보이다 보면 외워지니까. 지가 증명해보면은. 아셨죠? 자, 그러면은 증명은 어떻게 하냐? 자, 일반적으로 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 알파를 복소수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 그래, a 플러스 bi가 복소수의 정의야. 이거 빼면 돼, 안 돼? ab는 실수 빼면 큰일 나죠? 그럼 복소수 베타는 이렇게 하고 cd는 실수. 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주셔야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좌변해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니? 실수부끼리 더해주고요. 허수부끼리 더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켤레를 떼었어요. 켤레를 때린다는 말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해봅시다. 알파의 켤레는 뭐야? a-bi잖아. 베타의 켤레는 뭐고? c-di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켤레 더하기 켤레를 해보시면은 실수부끼리 더해주고요. 허수부끼리. 이렇게 되네요. 같네요. 자, 이렇게 보이면 그만이라고. 증명은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쓰는 게 훨씬 중요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직접 해보세요. 아셨죠? 자, 2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복소수가 이렇게 두 개로 주어졌네요. 오케이. 자,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래. 그런데 규칙이 딱 보이잖아. 규칙이 딱 보이니까 여기에서 알파 바로 묶어보자. 그러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요. 여기서 베타 바로 묶이겠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알파 바 베타 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맞습니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실수부끼리 더하면은 0이죠. 허수부끼리 더하면은 5y지, 그치? 그럼 얘가 5y란 얘기고, 얘는 뭐야? 허수부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5y란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5의 i제곱이니까 얼마? 자, 25. 자, 이렇게 연산할 때 무지 많이 쓰게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 본문 내용을 마치고요. 자, 연습 문제 또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자, 어떤 새로운 수를 배운다라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야. 배울 게 되게 많아. 오케이. 자, 이 책에서 나온 거 가지고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도 많은 또 새로운 개념들이 포함된 거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영상을 꼭 보세요. 오케이.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